자, 봅시다. 우리 하강기 수업을 진행합시다. 자, 우리 수업은 기출문제 풀이의 시간이긴 한데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시고 하셨으면은 문제 자체를 처음 보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기출문제의 내용이고 요거는 최근 한 여러분 5개년 정도 동안에 각 단원별 주제와 관련되어서 기출된 문제들을 이렇게 쭉 뽑아서 나열해 본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내 실력이 올라왔느냐라는 실력을 점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취도 평가 시간이 아닙니다. 성취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저 기본 교재를 가지고 그다음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병행하면서 공부를 진행해 왔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은 다시 우리 문제를 통해 가지고 각 단원에 나와야 될, 그리고 나왔던, 자주 나왔던, 그죠? 요런 주제들을 다시 쭉 문제로 나열을 해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이제 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되겠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출문제를 풀 때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든 한 4개년, 5개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풀어봤던, 어쨌든 기출을 계속 풀다 보면은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주 나오는 거는 굉장히 자주 풀어봅니다. 굉장히 자주 풀어봄으로 해가지고 내 머리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자주 안 나오는 주제, 또는 여러분들아 최근 한 4, 5개년 동안에는 언급이 안 됐던 주제들은 내 머리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되겠지? 자주 안 나온다는 거는 나올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지 안 나온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었던 주제들을 다시 환기를 시켜보는 시간이야. 되겠지? 따라서 요 문제 풀이 시간은요, 문제 답을 찾는 데 치중하는 게 아니라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으로 넣어두는 데 치중을 하시 바랍니다. 피드백 꼭 필요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알고 있는 주제를 우리가 다시 풀어본다.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넘어가면 되고, 자주 보지 않아서 내 머리에 점차 사라졌던 주제들이 이제 문제로 등장이 됐다. 그럼 체킹했다가 꼭 피드백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본서나 또는 요약집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세요. 되겠지?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 이번에 이제 문제풀이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바로 진행을 해볼 건데, 너가 뭐 다 몇 번씩 풀어보신 분 알고 있겠지만 오른쪽이 하나 비어 있다. 그지? 오른쪽 페이지가 비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뭐 책을 두껍게 만들어서 비싸게 하겠다라는 의도 없잖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른쪽 페이지 비어 있는 거는요 옆에 써보라는 겁니다. 알았지? 예쁘게 써볼 필요는 없고 연습장식으로 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아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런 것들을 써두시기 바래. 수업 중에는 내가 이게 잘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아무런 표시를 안 해놓으면은요 수업 끝나고 좀 지나면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른쪽에다가 막 정리를 하시면서, 그러고 우리가 판사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써보시면서, 되겠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4페이지 바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선사시대, 그 다음 국가 형성이라는 부분이 있다. 됐지? 선사와 국가 형성이란 부분이고, 1번 문제를 보자.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거의 출제가 안 되는 주제제,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아 역사의 발언 이해 라고 하는 주제 제1단원 이야기고, 여기서는 뭐가 역사의 의미가 하나 정리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역사의 의미,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기과 사의 의미 아니가, 여기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의미와 사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의미를 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역 그러면은 뭐니? 역 그러면은 객관적인 과거 사실은 모두 역사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표현하더노? 사실로서의 역사고, 그리고 한번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역사는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 실정주의라 그러잖아. 됐죠? 이러한 주장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랑케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관점의 역사는 뭔데? 주관적인 현재 역사가들의 재구성 해놓은 게 역사다. 그죠? 따라서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디?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아 언제 누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사실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는 계속 달라지게 되겠지. 그래서 요것을 변화의 역사다
라고 말하고 상대주의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 그러면 사실 뭘 배우는 거야? 이걸 배우는 거다, 그자? 그래, 사회의 역사를 배우는 거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건 누가 이야기하더노? 크로체라든지 콜링우드 같은 사람이 이러한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역의 관점과 사회 관점, 객관이냐 주관이냐 과거냐 현재냐에 치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객관적 사실만 있다면 의미가 없고 사실이 없는 역사가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다 라고 하면서 역과 사 둘 다 필요하다라고 했던, 보통 우리가 중도적 관점이라 그러죠. 누가 있습니까? E.H. 카라는 사람이 있다, 그자? 이 사람이 썼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지. 이 책에서 카는 역사를 뭐라고 정의 내리더노? 둘 다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아,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요 라고 이야기했던, 자, 요게 이제 역사의 의미야. 그래서 일단은 문제는 거의 안 나오는데 가끔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얘들 가지고 한 번씩 언급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좀 기억은 해두자. 보편성과 특수성의 여러분들아 차이점을 기억해야 되겠지. 세계사적 보편성, 민족의 특수성이지. 그지? 그러니까는 제목에서 나왔잖아. 세계사적 보편성, 그 다음에 한국사의 특수성이지.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실, 그 다음에 구별되는 사실, 이런 뜻이야. 모든 나라 역사 속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지. 어느 나라 값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특징이 있고 그 나라에서 강조되는 역사의 특징이 있고, 따라서 우리가 한 나라 역사를 인식할 때는 둘 다 인식을 하고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니 이거를 개방적 민족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잊지 말아야 되고. 됐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기타 등등 해가지고 뭐가 있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가 있는데, 역사를 배우는 게 있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지. 역사를 배우는 거는 과거 사실 자체를 배우는 거고,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아 뭐요? 바로 비판력이라는 것이 증가가 되고 하는 거예요. 됐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역사의 외면과 내면.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이 외면, 그 다음에 그 사실 속에 숨어있는 의의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면. 됐죠? 그 다음에 사료 비판의 모습,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 사료 자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게 외적 비판, 그 사료 내용의 이름 따라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게 내적 비판. 뭐 저희 안 나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도로 챙기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1번 문제는 여기에 첫 번째 주제 바로 뭐야? 역사의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보자, 우리 박스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돼 있지. 역사가라는 거다, 그지?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이지, 그죠? 이 둘은 서로 필요 없는데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존재야 라고 이름다 결론부터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름들에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더 지어주죠. 뭐라고 돼 있노?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인 셈이다. 누구 입장이야? E.H. 카죠. 중도적 관점입니다.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바로 떨어지지. 몇 번이야? 1번이다, 그자? 바로 사실로서 역사를 강조하는 실정주의적 역사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하는 실정주의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뭐야? 역의 관점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지. 됐나요? 그지?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다 카의 주장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자, 요거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두 번째 단원이잖아. 너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은 선사와 국가의 형성이라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사시대요. 선사시대는 동포야 구석기 시대랑 신석기 시대랑 구별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두 시대를 구별해 보는 거고, 구석기 시대는 언제야? BC 70만 년 전으로 거슬러 가고, 신석기 시대는 BC 8,000년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전에 너네 나라 신석기 시대는 언제라 그랬니? BC
6,000년이라 그랬잖아, 그자? 이걸 8,000년으로 상향 조정하게 된 유적이 어디고? 그렇죠. 제주 한경면에 있는 고산리 유적이제. 그죠? 이 제주 한경면 고산리 유적에서 뭐가 발견되는데 돌화살 촉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 후기 구석 유적이다 라고 열라 발굴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가 나왔니? 토기도 발견이 되제. 우리 일명 고산리식 토기라 그러잖아. 되겠나? 그지? 또는 여러분들아 뭐니 뭐 덧띠 토기라든지 뭐 이렇게 불리우기도 하는데, 그죠? 덧무늬 토기로 불리기도 하는데, 요 토기가 발견이 됨으로 해가지고 야 이거 신석기 시대도 마찬가지 여기 있구나라고 해서 여기서 발견된 토기를 연도 측정해가지고 나온 게 8,000년이제. 그죠? 요렇게 구석기 신석기를 갈라보고 그러고는 뭐 간단히 비교하면 되잖아. 별거 없죠. 도구요. 구석기 시대 때 사용되는 도구는 뭐라고? 뗀석기요. 근데 뗀석기를 제작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디? 전기, 중기, 후기 구석기로 나누제. 그지? 제작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다 뭐 중기는 러발로식 기법으로 제작을 하고 후기는 간접대기 눌러대기로 제작하고 있단가 몰라도 됩니다. 옛날에 경찰 시험에서 그거 가지고 선지로 던져놓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알 필요는 없고요. 그때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도구들 이름만 챙겨놓읍시다. 전기 구석기 때는 주로 뭘 만들었니? 주먹도끼, 그렇지. 그 다음에 집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렇지. 그리고 중기 구석기 시대는 뭐가 많이 만들어지니? 자르개, 긁게, 그죠? 뭐 찌르개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 그죠? 그 다음에 후기 구석기 시대 때는 뭐가 만들어지는데? 찌르개는 찌르개인데 자루가 있는 찌르개, 선배 찌르개제. 그죠? 그 다음에 뭐 돌, 화살, 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식의 도구들을 뭐라고 부르니? 그렇지. 이걸 잔석기라고 부르죠. 그지? 석기가 작아진 거제. 그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이즈 큰 거에서 사이즈 작은 거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뭔데? 자연 환경의 변화요. 빙하기를 거치면서 덩치 큰 애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몸집 작은 것들을 내가 사냥해야 되지. 석기가 작아지는 거야. 요런 잔석기를 사용하는 후기 구석기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러니? 그렇죠. 중석기 시대라고 부르는 거야. 됐나? 그렇지? 그 다음에 이런다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에 따라서 뭐 사냥용이라든지 또는 조리용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거고. 됐나? 요게 구석기 시대야. 별건 없다, 그자? 그리고 신석기 시대 들어가면은 뗀석기가 뭘로 바뀌디? 간석기로 바뀌제. 그래서 구석기 때 잘 사용하지 않던 무른 석질의 돌까지도 이런다 갈아서 좀 더 뾰족하게 만들어 쓰기도 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 때 처음 등장한 도구가 뭐니? 토기요. 그지? 신석기 시대부터 토기가 만들어지잖아. 신석기 토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기의 토기 이름이 뭐야? 이런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가 있고,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가 뭐가 있니? 빗살무늬 토기가 있지. 되겠지? 그렇지? 자, 요런 토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뭐도 등장하는데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아 바로 가락바퀴, 그 다음에 뼈바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직조 생활의 시작을 할 수가 있죠. 됐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경제 생활은 어떻게 돼 있니? 구석기 시대 경제는 자연경제, 수렵, 어로, 채집이제. 신석기 시대는 어떻더노? 자연경제가 발달하제. 그지? 어떻게 발달하디? 라고 하면은 이제 배를 타고 깊은 바다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물을 가지고 고기들을 양껏 잡아 올리기 시작을 하죠. 그지? 그러면서 뭐가 시작되니? 생산 경제가 시작이 되제. 그죠? 생산 경제가 시작이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산 경제가 뭐고? 농경과 목축이다, 그자? 그럼 신석기 시대 때 농경 목축이 시작이 되긴 되는데 주로 뭐 재배하디? 조, 피, 수수제.
그죠? 조피 수수를 재배하잖아, 그자? 그래서 아직까지 벼는 재배되지 않는다 그랬고, 이런 조피 수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뭘 통해서 할 수가 있노? 탄화된 조가 발견이 되지. 어디서 발견되디? 평양의 남경유적, 황해도 봉산의 짓탐리 유적에서 발견이 되지. 그죠? 그리고 농경 시작됐으니까 농기구도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자? 그래서 돌괭이, 돌보습, 돌삽, 그 다음에 갈돌하고 갈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